계속해서 여러분 문제풀이 들어갔습니다. 14번인가요? 예. 자, 14번.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토지 구분이죠? 예, 우리 토지 구분 몇 가지로 구분하죠? 세 가지. 분리, 별도, 종합.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분리죠. 자, 우리 분리과세 대상 어떻게 외우겠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꼴어죠, 여러분? 예, 그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쪽 보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1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자, 여러분,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0.07이라고 그랬죠? 007.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는 무조건 007이죠, 뭐. 농목, 임. 2번. 도시 지역 안에 녹지 지역이 있대. 그건 제2위치에 있나요? 네. 예, 제2위치에 있는 거죠. 농지나 목장용지 소재지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지나 목장용지가 어디 안에 있다고? 도시 지역 안에. 생각해. 아, 농지나 목장용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제2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개녹에 있으면. 개녹. 개가 뭐야? 개발장구예요. 녹이 뭐야? 녹지 지역. 아, 그 안에 있네. 목장용지로서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농목, 목이니까 바로 뭐죠, 여러분? 007이 적용돼야 되겠죠.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의 임야. 농목, 임. 근데 임야인데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죠. 그래서 무슨 법에 따라 이렇게 해서 법률 명칭이 나오면 임야가 나오면 어디로 가랬어요, 여러분? 007. 다만 공원자연 뭐랬어요, 여러분? 환경 동그라미를 했죠. 환경이 아니라 뭐로 바뀌면? 보존. 그래서 공원자연 보존지구의 임야가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야. 공원자연 뭐가 나오면? 환경지구의 임야가 나오면 어디로 가고? 007이 되고, 공원자연 보존지구 할 때 임야는 보존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비과세 간다. 좀 구분하랬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묶어놓고 다 뭐죠, 여러분? 007 분리죠. 자, 4번.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 승인을 받은 토지여서 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이거 뭐죠, 여러분? 0이라고 그랬죠, 0이.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기타 중에. 자, 우리 0.2% 과세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누구죠? 첫째가 공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정책 목적상 혜택을 줘야 되는 것들이죠. 요 기타가 바로 뭐죠,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죠. 공익사업용 토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18쪽 잠깐 볼까요? 18쪽에 보시면 공장용지 외에 뭐가 있죠, 여러분? 기타 있죠? 네, 이 기타가 바로 뭐죠? 공익사업용 토지죠. 공익사업용 토지. 근데 이 공익사업용 토지가 엄청 종류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19쪽 맨 위에 두 번째 당구자 기타 0.2% 분리과세 토지 중에서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이걸 벗어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첫째 뭐죠? 각종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공사, 공단, 단지 등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공기관 밑줄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로 돌려? 0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죠? 염전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주택 건설 사업자 있죠, 여러분? 그걸 뭘로 적용하다가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상 토지. 뭐? 부동산 공법에 따른 토지가 나오면 얼로 돌려, 여러분? 0으로 돌리세요. 부동산 공법. 요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니까 제일 먼저 뭐 배우셨어요,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셨죠? 네. 또 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셨던 토지가 나면 공법이니까 뭘로 보자고,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니까 0으로 돌리자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로 4번은 뭐죠? 주택법을 말한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주택가를 낮춰야 되잖아. 지금 난리잖아, 정부. 주택가격이 지금 계속 또 올랐잖아.
최근에 강동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 또 연락 안 왔어? 우리 집은 변동 없는데. 그쵸, 우리 집 것만 안 띄고 있죠? 죄송합니다. 별로는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뭐 부동산 공법에 관한 토지가 관한 원리 돌리자 영의.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있죠. 학계에서 배우셨던 뭐가 있었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 개발 해서법상 뭐 리츠 또는 뭐 부동산 펀드. 얘들의 특징은 뭐죠? 네, 그렇죠. 간접 투자 방식이다 그랬죠. 부동산 투자 방식,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이 있다. 학교에서 잘 배웠잖아. 그때 그 간접 투자 방식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리츠나 바로 부동산 펀드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죠, 여러분? 터미널 용지가 시험에 나왔죠. 터미널 용지.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또는 뭐 물류 터미널용 토지 이런 터미널 용지가 나면 어디로 돕니다? 영이. 그래서 여러분 그 19쪽에 나와 있는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워야 되는가 무조건 이제 뭘 이해는 무슨 이해야 이제 끝났지. 여태 이해 안 된 게 남은 게 이해되겠냐고. 이제 이해가 아니야. 무조건 뭐야, 여러분? 외워야 돼. 결론은 외워야 돼. 외울 걸 못 외우면 큰일 나는 거야. 5번 바로 나왔잖아. 5번이 답이죠? 자, 0.07%짜리 나왔고 0.2%짜리 나왔어. 이제 몇 프로짜리가 나와야 돼? 4%짜리가 나와야 되겠죠? 분리과세 토지니까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죠, 여러분? 예. 그럼 4%짜리는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꼬로. 근데 꼬로가 아니라 뭐가 나왔네, 여러분? 별장 또는 고급 주택 부수 토지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별장 또는 고급 주택 부수 토지 어디로 가야 돼?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잖아.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로 뭐 한다? 일괄 과세한다 그랬잖아. 여보세요. 주택 건물과 토지는 구분해서 통합해서 전체를 뭘로 때린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주택 부수 토지는 물론이지만 뭐 여러분 별장 고급 주택 부수 토지 다 뭘로 과세하는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니까 절대 토지 구분이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 꼬로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4번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별표에서 얘기했잖아요. 1년 내내 얘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1번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자, 과세표준은 몇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2가지. 뭐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별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예. 2번 별장과 고급주택의 공정시장가율은 70%나 그 밖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율은 몇 프로에다, 여러분? 60%에다. 맞아, 틀려? 틀렸죠. 우리 공정시장가율을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토고는 70, 주택은 60. 그러니까 모든 주택은 60%죠, 모든 주택은. 그러니까 별장 고급주택 상관없어. 그냥 주택 이게만 하면 몇 프로다고? 60%다고. 그러면 토지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70. 토지면 무조건 70인가? 분리별도 종합 구분해, 안 해? 안 하죠.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야? 70%야, 그냥 건축물 이기만 하면. 꼬러냐, 아니냐 묻지 않아? 묻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라. 토지나 건축물 나오면 몇 프로고? 70%고, 주택이 나오면 몇 프로다고, 여러분? 60%다고. 근데 무슨 거기 별장과 고급주택은 70%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거 정리하면 되잖아. 답은 몇 번, 여러분? 2번. 3번에도 다 적어놨네. 자, 모든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다? 70%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뭘 얘기한 거죠, 여러분? 과세 표준 얘기한 거죠? 근데 4번과 5번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이거 봐, 꼬로 나왔잖아. 뭐야? 4%짜리죠? 그럼 토지도 몇 프로고? 4%고, 건축물도 몇 프로야? 4%인 거죠, 뭐. 맞는 말이죠? 자, 5번 아주 중요하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 밑줄 하나, 종합과세 토지 밑줄 하나, 별도 합산과세 토지 밑줄 하나. 우리 어떻게 위해서? 주종별. 얘들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했죠? 누진세로 과세한다. 그냥 주종별.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만 찾으라고? 주종별만 찾으라고, 주종별. 됐나요? 예. 자, 16번.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요약집 역시 다 몇 쪽이야? 21쪽. 제60으로는 제가 만든 문제는 여러분이 다 맞춰줘야 된다고요. 제가 만든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60으로는 자,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만 되고 짜증나죠. 자, 옳은 것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등 기타 건축물 뭐랬어? 0이요, 0이요. 그러면 0이요는 어디다 써먹냐? 1000번이 얼마? 25. 1번이 답이죠, 뭐. 2번 골프장 및 고급 학장 토지 또 나왔네. 꼬로 몇 프로야? 4%. 근데 거기 뭐라 됐어? 1000분에 4는 맞는가? 1000분의 4는 몇 프로야? 0.4%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냥 4%를 1000분의 40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물어본 거야. 그냥 냅다 또 틀렸네 이런. 백분율로 기억하지만 시험에서는 뭘로 나온다 해서 여러분 1000분율. 그러니까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응? 1000분의 4는 0.4%잖아. 자, 3번. 특별시, 광역시, 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자, 공장이 지금 어디 있대, 여러분? 주거지역에 있대. 그럼 제 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3번은 1번의 몇 배야? 2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의 2배니까 1000분이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되죠. 1000분이 50. 아, 죄송합니다.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죠. 네. (1000분의 25가) 기본이랬죠. 몇 프로죠, 여러분? 2.5%죠. 그럼 요거 몇 배다고? 2배. 1000분의 얼마? 50. 50. 1000분의 50.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1000분의 얼마? 50. 아닌데? 아니야, 왜 이래? 아, 내가 헷갈리네. 0.25죠? 예.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 1000분의 50이니까 얼마 돼야 돼? 0.5%가 돼야 되는 거죠? 예. 1000분의 5. 에이, 왜 이래, 씨. 예. 1000분의 50? 예, 1000분의 50. 이제, 나도 이제 돌아버리네. 예. 그래서 3번 특강시 일대 주거지역 내 공장용어 치면 1000분의 6이 아니라 1000분의 얼마가 돼야 돼? 1000분의 50이면 1000분의 50이면 5%잖아. 예. 1000분의 5. 아이씨 왜 이래. 죄송합니다. 1000분의 5.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가 되고 6이 아니라 1000분의 얼마가 돼? 5가 돼야 된다고. 1000분의 5. 응? 이 3번 틀렸다고. 1000분의 25잖아. 그럼 몇 프로야? 2.5가 됐구나. 그러네. 죄송합니다. 1000분의 2.5가 돼야 되죠? 에이, 죄송합니다. 답 없음. 모두 정답 처리. 오, 예. 이래서 한 문제 맞췄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두 정답 처리합시다. 1000분의 2.5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 1000분의 2.5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2.5%가 됐네. 죄송합니다. 1000분의 2.5.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1번 1000분의 25가 아니라 얼마? 1000분의 2.5.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자,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합시다. 2번 골프장이나 고급을 할 경우 치면 이렇게 평소에 100분율로 기억하다가 순간에 1000분을 하면 순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주의하자는 의미로 냈는데 제가 틀렸네요. 이런. 자, 꼴은 얼마 돼야 돼요, 여러분? 1000분의 44%. 그다음에 3번 특강시의 주거지역 또 어디 있다고 했죠, 여러분? 거기다 하나 더 줘. 특강시 주거지역 밑에다 하나 더. 뭐? 조례에서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요약집에는 다 있어. 또 적지 문제집에다가 적어야죠. 일단은. 자, 그러면 이때는 조례서 정하는 지역 추가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특강시 어디 있거나 주거지역이나 또는 뭐 조례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몇 프로가 되는 거 여러분? 1000분의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별장 및 고급 주택. 자, 1000번이 다시. 왜 틀렸죠, 얘는? 그러면? 그쵸. 고급 주택 때문에 틀렸죠. 별장은 1000번에 40 몇 프로죠, 여러분? 4%죠. 근데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로 가야죠. 누진세율.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출전이 가장 많이 건드린 게 여러분 4번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율은 주택이 제일 중요해. 그럼 주택은 딱 두 가지야. 뭐와 뭐로 구분하고 여러분? 별장과 별장 외의 주택.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별장 무슨 재산? 사치성. 1000분이 얼마 되는가? 40. 몇 프로야, 여러분? 4%. 그다음 별장 외의 주택은 0.1%부터 출발해서 0.4%까지 몇 단계? 4단계. 이거는 못 외워도 좋은데 요거는 못 외워도 좋은데 뭐는 기억해야 된다고? 누진세율은 꼭 기억해 두셔야죠. 누진세율. 자, 5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신설 증설한 공장용 건축물. 여러분, 요건 5번 줘서 요거는 중과세를 물어본 거야. 중과세를. 아직까지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요즘은 안 나왔던 게 또 나오다 보니까 한번 주의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잡는 겁니다. 자, 요약집 잠깐 보죠. 요약집 21조.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는 자,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여러분. 동그라미 5년. 자, 기준세율 몇 프로 여러분? 0.25% 몇 배 여러분? 5배. 그래서 여기 5년간 몇 배? 5배. 요것만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0.25%의 5배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25%죠. 요걸 몇 년간만? 5년간만. 자, 요약집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재산세 중과세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몇 년간? 5년간. 기준세율 몇 프로? 0.25% 몇 배 여러분? 5배. 그래서 5년간 5배 5땡 이렇게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결론 몇 년간만? 5년간만 몇 프로 과세한다? 1.25%로 중과세한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그래서 16번은 제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답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자, 1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22조. 자, 기억부죠.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뭘 물어봤죠, 여러분?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계 얼마? 2분의 1은 언제 내고, 여러분? 7월 하반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하반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죠. 20만 원 이하. 여기 올해 개정사항이죠. 예. 그럴 때는 7월달, 9월달 두 번은 나누지 않고 언제? 7월 하반월에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온 몇 번? 3번과 4번 지워야 되겠죠? 지우세요, 일단. 과감하게 지워. 뭐 떨지 마. 문제를 한 번 또 볼 거 아니야? 자, 니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니은은 뭐죠, 여러분? 수시분이죠? 예.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에이, 1번과 2번, 5번 다 나왔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답에는 영향을 미치니까 미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냐니까. 그냥 우리만 미칠 뿐이죠. 그죠? 디귿.
재산세를 징수할 세기 고지서 한 매당 얼마 여러분? 2,000원 미만 여부. 요거 뭐 얘기하는 거죠? 소액 징수 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에는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 고지된 지방교육서 지역자원서 포함한 제외한 뭐만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 갖고 따진다. 22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자, 리얼. 재산세 디귿 나온 거 있나, 여러분? 예. 몇 번 나왔어? 1번 지워야 되겠죠? 2번도 지워야 되겠죠? 그럼 답은 자동으로 몇 번 되는가? 5번이 되죠, 뭐. 실전에서 꼭 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간도 줄이고 실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디귿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 예. 리얼. 재산세 납부세기 500만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납부기 한 경과일로부터 며칠이네? 45일 밑줄. 요게 개정된 거죠? 45일 이내가 아니라 몇 월에서 2개월 이내 분납하려는 자는 이때는 언제까지? 밑줄.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어떻게 하라? 분납 신청하라 그 얘기죠. 그래야 고지서가 몇 장으로 끊어져? 2장으로 수정 고지가 되겠죠. 리을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자, 그래서 리을은 왜 물어봤냐? 2개월 이내로 개정된 거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자, 미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게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이죠. 자, 과세 물건별로 뭐한 동그라미 구분한 납세 고지서. 구분한 요걸 출전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합산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편익의 세액을 적어 늦어도 며칠 전까지 늦어도 5일 전까지는 발급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건 뭐죠? 기역, 디귿, 미음.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5번. 자, 또 답을 디귿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틀렸는데? 맞잖아. 5번이 답이잖아. 예, 5번. 기역, 니은, 미음. 예. 디귿과 리을은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예. 자, 1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종합 문제죠. 종합 문제. 별표 3개. 저는 뭐 종합 문제 반드시 나올 거로 봅니다.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개별 문제 2문제에서 물어보지 못한 것에서 뭐를 통해서?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자, 확인합시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 할 경우? 다를 경우죠. 자, 그때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뭘로 여러분? 시가 표준화의 비율로 어떻게 해서? 안분한 부분에서 누구를?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몇 쪽이 나왔죠, 여러분? 17쪽 적으시고요. 17쪽.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 거죠? 예. 자, 2번.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밑줄. 비과세 밑줄 하나, 면제 밑줄 하나, 경감 밑줄 하나. 그럼 얘들의 공통점 뭐죠? 재산세를 내는 애들이야, 안 내는 애들이야? 안 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별도나 종합합산과세에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 동의 건물, 요거는 18쪽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3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전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0분의 50. 이때는 주택으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요거는 한 동의 건물일 때 뭐랬어요? 무조건 주거용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죠? 주거용으로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요약집은 22조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뭘 얘기한 거고 겸용주택을 물어본 거고 겸용주택이 나왔다면 빨리 확인하라서 뭘 확인하랬죠 여러분? 한 동인지 한 군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지금 뭐로 나왔기 때문에 한 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자, 4번. 그래서 이건 22쪽 적어놓으셨나요? 3번 22쪽 적어놓으시라고 요약집에.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가감할 수 있다. 요거 뭐 얘기하는 거죠? 탄력세율이죠. 이때 재산세 탄력세율은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해당 연도에만. 자,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맞는 말이죠. 요거는 뭐죠? 병기세. 몇 페이지 나왔죠, 여러분? 22쪽.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문제의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요. 요 문제가 요약집에 어디 있는 걸 물어봤구나. 그 요약집을 보고 정리하세요. 요약집은 요약집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그런 것을 물어봤죠.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떻게 배운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 종, 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예. 그러면 기업, 도시 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소지하는 농지 어디 있어? 개녹에 있죠? 개녹에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0.07%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다고? 주종별이다고. 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잖아.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니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이죠. 근데 지분 비율이 뭐로 냈어요, 여러분? 동일. 그래서 1세대 1주택 공시가가 얼마 돼요, 여러분? 12억. 그럼 우리 종부세는 무조건 뭐죠, 여러분? 소유자별 과세죠? 그럼 지금 얼마짜리 나왔습니까, 여러분? 12억짜리 나왔죠?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뭐하고 있대? 공동 소유겠죠? 근데 이때 지분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프로씩이란 얘기야? 50%씩이죠. 그러면 각자 지분가가 얼마, 여러분? 6억이죠? 그럼 6억 초과자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종부세는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소유자별. 공동으로 나면 어떡하라고? 지분가액을 구해서 6억 초과 확인하시라고. 네? 예. 디귿.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뭐가 된다, 여러분? 비과세. 그럼 재산세, 비과세면 당연히 종부세도 뭐가 되는가? 비과세.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면 종부세도 무조건 뭐 하는가? 감면. 자, 재산세가 어떻게 되면? 경감되면 종부세도 어떻게 되는가? 경감. 이거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준용 규정이죠. 자, 여러분 24쪽 보세요. 요약집. 재산세 규정에 준용 규정이 있죠? 찾으셨나요? 자, 거기 보시면 재산세 뭐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준용한다. 그러니까 결론 재산세 뭐 하면 여러분? 비과세면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 비과세. 그러면 결론 종부세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게 뭐죠, 여러분? 나대지. 뭐죠? 종합. 그러니까 리을만 뭐가 되죠, 여러분? 종합이 되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건 주종별인데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리을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아닌 걸 물어봤죠? 예,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아닌 거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 과세 대상인 건 리을.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인 걸 물어봤으면 답이 몇 번 되는 거고 1번. 아닌 걸 물어봤죠? 에이씨. 잘 골라놓고 또 순간적으로 인 걸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전에서는 여러분 문제 지문에 뭐가 쳐지면 문제 지문에 밑줄. 문제 지문에 뭐가 쳐져 있으면 밑줄이 쳐져 있으면 옳은 걸 물어보는 거야, 틀린 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틀린 거. 예,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과세 대상이 잘 뭐라고 쳐진다고? 아닌 것에 뭐가 쳐져 있다고? 밑줄.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뭐가 쳐져 있으면 밑줄 쳐져 있으면 옳은 거 찾는가, 틀린 거 찾는가?
틀린 거.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실수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전에서 실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0번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세대 1주택자를 뭐 한 거 여러분? 제외한 거. 별표 3개죠.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종부세는 제가 볼 때는 종합 문제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19번은 종부세 과세대상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자,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 차이점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무슨 규정? 특례. 그래서 요약지 몇 페이지 여러분? 24쪽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뭐 물어봤죠 여러분? 뭐 물어봤죠? 옳은 거. 자, 1번. 과세기준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지라서 국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자, 무슨 별로 나왔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무조건. 무조건 뭐랬어? 소유자별로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합정이니까 주택은 얼마죠 여러분?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죠?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죠? 80억 초과.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주륙 종호 별80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되면 써가랬죠. 손가락 마디에다가. 예. 자, 그래서 1번은 뭐 물어본 거죠? 1번은 뭐 물어본 거죠? 납세 의무자 물어본 거죠. 자, 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밑줄 뭘 물어봤죠 여러분?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러니까 과표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다가 다시 한번 뭘 곱해야 되는 거죠?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뭐가 빠져서 공정시장값을 몇 프로? 80%가 빠져 있죠? 자, 3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밑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물어봤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뭘 물어본 거죠? 세액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세액은 뭐에다 뭘 곱하는 거죠? 과표에다 뭘 곱한 거죠? 세율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과세 표준에다가 0.5%부터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을 한다. 바로 3번이 옳은 말이 되죠. 자, 4번.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밑줄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뭘 빼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한다 해서 여러분? 뺀다 그랬죠? 무슨 과세죠? 이중과세의 공제죠. 근데 여러분 이중과세 24쪽 보세요. 이중과세액은 뭐에 대한 재산세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응? 요약집을 보시라고.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라고 돼 있어?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4번은 뭐에 대한 재산세로 나왔어요 여러분? 공시가격 하게 된 재산세 빼라고 돼 있죠? 맞았어? 틀렸어? 그래서? 틀렸죠? 이중과세액은 무슨 금액에 대한 종부세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세를 뺀다라고 됐잖아요. 이중과세액은. 그래서 여기 무슨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는 뭐로 바꿨어요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다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과표는 종합부 무슨 가격 합계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한 뭐를 빼고 거기 책에 있잖아. 적지 마. 책을 봐. 그 요약집. 맨날 적기만 해. 자,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에서 뭘 빼고 여러분? 과세 기준금액을 빼고 여기다 뭘 곱하라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빼라. 거기 책에 나와, 요약집에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주택 공식, 여기 주택이라 봅시다.
그럼 주택 공시가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10억. 그럼 10억이니까 얼마 초과했죠, 여러분? 6억 초과했죠. 6억 초과했으니까 주택일 때 과세기준금을 얼마 빼라고? 6억. 그럼 얼마 나왔어? 4억. 여기 이걸로 이게 과표가 되는 거야? 아니죠. 여기다 몇 프로 곱하라고? 공정시정가율 몇 프로? 80%. 그럼 얼마 되는가? 3억 2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이제 과표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율. 그래서 세율은 무조건 종부채는 몇 프로부터? 0.5%부터 출발해갖고 몇 프로까지? 2%까지 몇 단계죠, 여러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외우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뭐는 기억하라? 누진세율.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우리 1년 내내 하잖아. 과세산. 그래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뭘 더 빼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중과세가 빼야 됩니다. 그랬죠? 네? 예, 이중과세가 무슨 금액이냐? 과표금에다 뭘 빼는 거 여러분? 재산세 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과표는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에 대한 빼야 되는가? 3억 2천만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는 3억 2천만 원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로 나와 있지 않고 과세 표준금에 대한 재산세 나오지 않고 뭐로 나와 있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로 나와 있죠? 그럼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야? 10억.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 얼마 중에서 10억 중에서 얼마만 과세하고 있어요 지금? 3억 2천만 원 과세하고 있죠? 응? 그러니까 재산세도 얼마에 대한 재산세 빼야 된다고 여러분? 3억 2천만에 대한 재산세 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금액이어야 된다고 여기?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그 요약집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약집.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라고 됐어요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라고 됐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뭐로 됐어요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로 고쳐놨잖아.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는 거다고? 재산세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재산을 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 과표에 대한 재산세를 빼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문제 낸 놈이 죽일 놈이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네가 맞추라고 내냐? 이씨. 이제 짜증만 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이중과세 보세요. 마무리합시다.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라고 이중과세건. 근데 4번은 지금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뭐로 나와 있다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로 나와 있다고. 그 틀린 걸 잡아내셔야 된다고. 됐어요? 예. 자, 5번 갑시다.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밑줄 하나 여러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에 밑줄 하나. 요 두 금액이 뭐죠 여러분? 합계. 요걸 우린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거기 총세액 상당액으로 나왔죠? 자, 요 놈이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에 자,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300%. 300%가 아니라 몇 프로죠 여러분? 150%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죠 여러분? 150%.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이 세부담 상한 한번 봅시다. 세부담 상한선 보셨어요? 자, 당해년도 뭐에다가? 재산세에다가 뭘 더한 금액? 종합부동산세 더한 금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 여러분? 150%. 근데 거기는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300%. 됐나요? 어려웠나? 네. 시험에 쉽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그죠? 네. 21번부터 가죠.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 자, 다음 중 모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걸 물어봤죠? 자, 별표 하나. 요거는 뭐 맞으라고 주는 거죠. 요약집 몇 조? 26조.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갑시다.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뭐가 아니죠? 그렇죠. 지역권 아니죠. 답은 아니죠? 예. 2번. 부동산 매매 계획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과세 대상 맞나요? 이거는 과세 대상 맞죠? 예. 근데, 자, 뭐 나왔네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부동산 임차권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등기대니인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미등기 됐죠?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아깝이. 자, 3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는 여기 밑줄 행정관청도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밑줄, 여기 밑줄. 행정관청도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밑줄. 여기 뭐죠, 여러분? 영어권이죠. 그럼 영어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양도된다고 했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하는데 여기는 뭐로 바꿨죠, 여러분? 분리로 나왔죠. 그래서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자, 4번.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주택, 조합원 입주권. 여기까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 맞죠? 특히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고 했죠,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밑줄 국민주택 채권, 도시개발 채권 밑줄. 얘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죠? 그렇죠. 토지 상한 채권이나 주택 상한 채권. 무슨 채권? 현물 상한 채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현물 상한 채권을 구분하고 계시느냐 못하나 물어본 거예요. 자, 5번. 시설물 이용 회원권 또는 이용권 뭐 주식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포함.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예, 바로 시설물 이용권. 요거 예를 들면 뭘 꼭 기억하라 했죠, 여러분? 골프 회원권. 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번과 5번 묶으시고요. 3번과 5번은 무슨 자산이죠? 기타 자산. 그러면 기타 자산을 분류하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기타 자산이면 꼭 뭘 기억하라, 여러분? 누진세율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22번. 이게 오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점을 맞을까봐 일부러 하나 틀리게 하려고 낸 거죠. 근데 이런 문제 안 내도 우리가 다 알아서 틀려주죠? 그래서 출제한 테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요거를 물어본 거는 틀리게 낸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나올 수가 있을까봐.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자, 갑시다.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닌 건지 보자. 거주자 갑이 2018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뭐를? 오피드를 처남인 거주자. 밑줄. 처남이란 말을 왜 했죠? 느닷없이? 그렇죠. 여기서 처남이란 말은 뭐가 아니다는 얘기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니다고 그러죠.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다고 하죠. 왜 처남이라 써갖고. 나는 처남 없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 특징이 이런 거단 말이야. 옛날에는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 대놓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요즘 문제는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말을 직접 하고 안 하고 슬쩍 뭐 처남이 매형이 처남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매형이 누구한테 처남하게. 그러면 이 말을 왜 했느냐? 이거 실제 기출문제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예전에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를 요즘은 직접적으로 돌리지 않고 돌려서 물어본 거죠.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고 안 쓰고 매형이 누구한테 여러분? 처남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는 출제는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아니다는 얘기야?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서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예. 자, 처남에게 뭐하고 여러분?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뭐 했대 여러분? 인수했대. 그럼 이때 오피들의 양도수의 양도체가 얼마인가 물어봤죠 여러분? 아, 그럼 여러분 요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뭐 얘기하고 있구나? 부담부 증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세요. 그렇죠. 원칙. 그러면 원칙은 채무 인수액은 뭘로 보고 여러분? 양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채무 인수액을 뺀 나머지 이게 뭐죠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뭘 뺀 거죠 여러분? 채무액을 뺀 거죠 여러분? 요거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여러분 제가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어요? 5억짜리 아파트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은행 대출금 얼마 있다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수한다고 그랬죠? 왜 인수했어요? 이거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죠. 남는 게 있은 깨로 없은 깨로. 있은 깨로 여러분 부담부 증여 받으신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요 채무인석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뭐야 여러분? 빚. 그러니까 요거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이제 물으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묻지 마. 아이씨.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묻지 않고 그냥 쭉 설명할게요. 그게 낫겠죠? 자꾸 물으니까 여러분 막 혼돈이 오는 것 같아 오히려. 응? 그런 것 같아? 그냥 쭉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꾸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한테 독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확 올라와. 이씨 그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씨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저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먼저 흥분을 하는 것 같아갖고. 자 그냥 제가 안 묻고 그냥 쭉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정리하고 모르면 그냥 죽여라 이 새끼야 그렇게 하세요. 채무인석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빚입니다. 빚이니까 요거는 유상, 대가가 있는 거니까 요놈은 뭘로 때리느냐? 양도소득세를 때리시고요. 요 채무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액을 빼는 얼마? 3억. 요거는 순서 무상이니까 요거는 뭘로? 증여세로 가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유상은 양도소득세로 때리고 무상은 뭘로 때리시라고요? 증여세로 나눠서 때리세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여러분 결론 양도가액이냐 그대로 못 끌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채무인수액 얼마 끌고 오세요? 얼마? 채무액이 2억이었나요? 2억이야? 거기? 우리 거기 봅시다. 요 사례 갖고 갑시다, 이제. 자, 요 사례 갖고 갈게요. 자, 증여 당시, 거기 첫 번째 자료. 취득 당시 얼마죠, 여러분? 실질 거래가가 얼마? 2억 5천만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그리고 증여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얼마 나와서 5억.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억 원이죠. 자, 채무인수액 빼야 되겠죠? 채무인수액을 빼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나왔고 기준시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양도세 기본적으로 무조건 뭘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실가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억을 빼야 되는가? 2억 5천을 빼는가? 2억 5천 빼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요게 순수하게 여러분한테 남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채무인수가 얼마? 2억 5천만 원 빼야 되는 거죠.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채무인수액 요게 아니죠. 내가 헷갈리네. 자, 그래서 증여 당시 가액 얼마고 여러분? 5억.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이 왜 이게 2억 5천만 원이요? 채무인수액 얼마 나왔나요? 그 밑에. 예, 거기 나왔네요. 오피트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익금 얼마 나왔죠, 여러분? 2억. 채권 최고액 얼마가 있고 2억 2천만 원 근저당금 설정돼 있죠? 그러면 이때 차익금 채무액은 얼마 되는가, 여러분? 2억은 되겠죠. 그러면 얼마짜리 받으면서
얼마 채무이 또 안 왔죠? 2억은 또 안 왔죠?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3억이 남았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증여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3억 원은 뭘로 가세요? 증여세로 가세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해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인데, 자, 양도가액 무조건 뭐 잡으라고 여러분?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 얼마 나왔네요? 2억 5천만 원 나와 있네요. 아, 왜 자꾸 채무이익을 보죠? 2억 원이죠? 이제 귀신 쓰여있나? 자,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 나왔죠, 여러분? 취득가 얼마짜리가 있고, 여러분? 2억 5천만 원짜리가 2억이 있는데, 우린 하나는 뭐고, 여러분? 실가. 하나는 뭐죠, 여러분? 기준시가. 그럼 우리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실가. 그래서 실가 얼마? 2억 5천만 원 취득가액이죠. 자, 이것만 하면 좋은데, 그 밑에 보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른 평가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무슨 가세? 시가가세. 그럼 시가가세 때는 양도차가 뭘로 계산하냐면 실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또 뭐가 있네요, 여러분? 뭐랬죠, 여러분? 수치 보관하는 적격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밑줄. 뭐 나왔어요, 여러분? 자본적 지가 양도비 얼마 있어? 5천만 원 있죠? 실제 시험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자본적 지주가 양도비가 없는데 혹시 뭐가 나오면 자본적 지가 양도비 실제 필요금으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죠, 우리. 자, 그럼 얼마 잡아야 되죠? 5천만 원. 그럼 결국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총? 3억. 자, 이제 마지막 딱 하나야. 지금 우리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 받는데 그 중에 지금 대출금이 얼마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2억. 대출금 2억. 그러면 요건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뭐니까? 빚이죠? 그럼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죠? 40%죠.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3억. 요게 순수한 뭐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그럼 요거 몇 프로죠? 전체가에서 몇 프로? 60%. 아, 그러면 40%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때리고 나머지 몇 프로? 60%. 요거는 뭘로 때리라는 얘기, 여러분? 증여세로 때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필요경비는 100% 인식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왜냐면 전체가의 5억 중에서 양도가액 잡은 건 얼마만 잡았어? 2억만 잡았죠. 어?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양도가액 잡은 게 얼마 여러분? 2억 원이죠. 그럼 몇 프로야? 40%죠. 그래 빼는 모두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빼야 돼? 40%.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게 무슨 비율이죠, 여러분? 유상 비율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60%인 얼마는 3억 원은 60%는 3억 원은 뭘로 가고? 뭘로 가고? 증여세로 가고 나머지 남은 비율 몇 프로? 2억 원 몇 프로? 40%만 양도세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하면 돼? 40%만 인식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결론 부담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유상비율입니다. 유상비율. 유상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러분? 나만 하는 것 같네. 유상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결론 총 취득가 얼마 잡았고 여러분?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적 취득 양도비 더한 금액 얼마죠? 5천. 그래서 얼마죠? 총 3억 원. 요거 몇 프로만? 40%. 그럼 얼마 되죠,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 바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 요거가액이 나왔어요. 취득가액. 양도가에서 뺄 취득가액이 얼마냐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물어보면 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물어보시는 거 뭐밖에 없어, 이제.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 요 취득가에서 양도가 얼마에서 2억 원에서 얼마만 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2천만 원. 그러면 결론 양도 차익은 얼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나와 있죠, 여러분? 2번.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뭐. 자, 그럼 이렇게 하죠. 부담부 증여에서 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계산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양도 차익이 뭐란 건 알잖아, 우리가. 그죠? 그냥 양도가에서 못 뺀 거. 양도가에서 못 뺀 거,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기타 필요 경비 뺀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양도가액 그냥 무조건 뭘 끌고 오면 된다, 여러분. 채무, 인수액 무조건 끌고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 하면 되죠? 요거는 실제 나온 뭐 당초 취득가액 등에다가 필요 경비 끌고 오면 돼. 다만 100% 끌고 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몇 프로만 끌고 오면 되는 거야. 유상 비율만큼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는 자료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안 주어져? 주어져. 이거는 주어진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럼 여러분 뭐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가? 유상 비율만 계산할 줄 알면 돼.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나오면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유상 비율은 그냥 여러분 무슨 가액에다가 증여 당시 지금 얼마짜리 받았어요? 5억짜리 받았나요? 그중에 채무 인수액이 얼마 여러분? 그거 분수도 아니야. 그냥 계산기를 뚫기면 돼. 요거 적어, 요거. 다 적었죠, 이미?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요거는 이미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기출문제 무지하게 좋아하더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대. 근데 기출문제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우리 핸드폰 나오면 S 맨날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일단 좀 쉬죠.